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하고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죠. 미치겠죠. 검증하고 싶죠. 알고 싶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완벽하게 소유하는 방법. 그 사람을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을 가진 20살의 소녀가 있다고 하면 그 친구한테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마음으로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들 말하죠. 남자는 정복하고 싶어 하고 여자는 소유하고 싶어 한다. 어떻게 동의가 되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하는 거긴 한데 반쯤은 동의가 되는 면이 있고요. 근데 저는 여자지만 정복하고 싶을 때도 꽤 있었긴 해서 어쨌든 그런 거죠. 나는 누군가를 제대로 소유하고 싶다. 어떤 그 열정과 욕망에 휩싸이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을 너무나 소유하고 싶죠. 그의 육체와 영혼을 싹 다 가지고 싶죠. 뭐 하는지, 오늘 뭐 했는지 24시간을 알고 싶기도 하고, 그 사람을 정말 좋아할 때는 그 사람 집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베개가 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정말로. 아, 저만 그런가요?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을 적당히 그냥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고 싶어요 라는 욕망에 사로잡힌 20살의 아가씨? 10대 소녀? 마음은 여전히 10대 소녀인 여성분들? 혹은 그녀를 완전히 소유하고 싶은 남성분들? 자, 그 소녀에게 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가 정말로 이제 겨우, 이제 드디어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은, 너무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을 정말로 소유하고 싶다면, 절대로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렴.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걸 소유하려고 하면요. 그것이 물건이라면 쉬워요. 사면 되니까. 그것이 생명체라면 좀 어렵습니다.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채 뽑아와서 키울 수 있어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길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데리고 올 때 어떤가요? 어마어마한 저항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폭력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의 폭력은 우리가 용인을 하죠. 동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요. 저도 돌이켜보면 고양이를 데려올 때 우리 고양이가 얼마나 공포를 느꼈을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었지? 몰라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인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친구를 막 소유하고 싶어서 막 죽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은 별로 없죠? 이성이겠죠? 정말 그런 정념에 휩싸여서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알고 싶고 24시간 붙어 있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는 종종 내 사랑에 빠지면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인가? 이게 어떻게 인간에게는 이런 불가능한 욕망이 존재할까? 하면서 너무 괴로워하죠. 그런데 이제 진짜로 소유를 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인간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이 나를 떠나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내 곁에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죠. 내 곁에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서 뭐 해? 오늘 몇 시에 만나? 이런 말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 나는 너무 기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 막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때 너를 생각했다. 이런 거를 물어보지 않아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과 육체를 소유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사람이 나를 동심원으로 빙빙 돌면서 육체의 시간을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영혼에서 일어난 일을 나누어 준다는 거죠. 소유한다는 것은 기껏해야 그런 겁니다. 하지만 기껏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내가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어쩌면 평생 소유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그래서 가족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냈죠. 네, 남녀에게는 잉태라는 축복이자 고난의 시작이자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것을 지지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그것에 반하면 안 되게끔 처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게 시스템이 굴러왔죠. 그것들을 사회에서 끊임없이 개인들에게 권장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소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순수한 소유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한 인간이 나에게 소유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건 뭘까요?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내가 그를 소유하려고 하지 않을 때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가능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소유하려고 하면
내가 진짜로 그 사람을 소유하려는 정념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그 사람은 소유되지 않습니다. 이상하죠? 인간의 자유의지란 놀라운 거예요. 그냥 난 너한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 나를 좋아해주고 내 것이 되어줘. 그러니까요. 난 계속 잘해줄 거니까. 난 진짜 너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듣고 싶으세요? 난 진짜 너밖에 없어. 나 좀 사랑해줘. 내 것이 되어줘. 어때요? 내가 정말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기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너무 무섭죠. 내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이 필요 있나요? 필요가 없죠.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소유되기를 원할 때. 갑자기 또 한용운 선생님의 복종이라는 시가 떠오르네요.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좋아한다 하지만은 나는 복종을 사랑하여요. 기꺼이 매우 적극적으로 나에게 소유되기를 원하는 몸과 마음을 더 많이 링크시키기를 원하는 상대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들키지 않는 게 좋겠죠. 내가 너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을 도닦듯이 허벅지를 찌르며 닦아내셔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알아보고 소유하고 욕망하고 세상 신기한 것들을 갖고 또 동성 친구들을 만나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해야 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소유하고 싶으니까요. 진짜로 허용하면 편안해져서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소유하는 것의 정반대. 이거 뭐죠? 방목. 네. 완전히 풀어놓으면 돌아옵니다. 완전히 풀어놓으면 오히려 소유해달라고 할걸요? 왜 너는 구속을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관심이 없어서 구속을 안 하는 그런 거 말고요. 그리고 또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관심 없는 사람을 방목하면 그냥 남남이죠.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고 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소유의 경지까지 가고 싶어지는 거죠, 그때. 미칠 것 같아. 너를 너무 갖고 싶어. 이렇게 될 때는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서 삐끗한다는 거예요. 갖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나 강해지면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가지지 않으려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다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 없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어렵고 또 아이러니한 일이긴 한데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고통스러울 순 있는데요. 이게 또 쾌감이 있는 일입니다. 집하고 같아요. 집처럼 자꾸 찾아오죠. 내가 어떤 걸 소유한다는 건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집이죠. 말로는 쉽죠. 쉬었다 가세요. 제 앞에 와서 쉬었다 가세요. 남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냥 나한테 너는 쉬었다 가면 돼. 저한테 내가 그냥 공기라고 생각하렴. 그냥 공기 같은 집이라고 생각하렴이라고 말했던 남자분도 계셨는데요. 나를 집이라고 생각하라는 남자들이 사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치마는 그렇게 안 입었으면 좋겠고, 머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고, 다른 남사친은 없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돼요. 그 남사친, 여사친 문제로 막 토론하잖아요. 깻잎 문제로 토론하고. 전 진짜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그 공론으로 토론할 수 있는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마음속에서 욕망할 수는 있죠. 욕망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 자체를 그렇게 붙잡아 놓는 놀이를 할 수는 있어요. 그 남사친, 여사친을 싫어하는 코스프레 놀이, 뭐 이런 거, 질투 놀이 이런 건 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질투하는 척하는 그런 남자도 본 적이 있어요. 아, 제가 너무 질투가 없다고 그래서 질투하는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어쨌든 그런 식의 놀이라면 괜찮은데 진심으로 불타올라서 진심으로 그 욕망에 사로잡힌다면 그러면 당신에게 소유되지 않아요. 당신이 더 작아지잖아요. 당신 집이 아니라 그 사람보다 더 작아졌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에게 싫어와요. 자기 자신이 되어서 쉬러 와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되어서 신나게 돌아다녀야 자기 자신이 되어서 돌아오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된다는 건 나만 바라본다는 건 아니거든요. 나를 바라볼 때 가장 빛나는 눈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모르죠. 나를 바라볼 때 가장 편안한 눈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바라볼 때 가장 행복한 눈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의 진실일 뿐이죠. 영원히 알 수 없어요.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하고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게 너무 궁금하죠. 미치겠죠. 검증하고 싶죠. 알고 싶죠. 어떻게 알아요?
뭐 CCTV를 설치하실 건가요? 사람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어요. 너무 쉬운 얘기를 너무 빙빙 돌아 어렵게 했죠?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들 때, 아, 나에게 이런 욕망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생겨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구나. 그런 사람이 생기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에 뜨겁게 퍼덕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생명력에 대해서, 이 시기가 생명력의 시기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하지만 그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세요. 좌절하시고 슬퍼하십시오. 누구도 누구를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소유하는 척을 할 수 있고, 허리를 감을 수 있고, 공식적인 커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그런 척도 할 수 있고요. 연기도 할 수 있고 말은 할 수 있죠. 하지만 누구도 영원히 백년해로를 맺은 부부도 소유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나를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나가려고 하죠. 우리 고양이는 제가 끌어안으려고 하면 기를 쓰고 도망을 가죠. 그런데 제가 내버려 두면 제 옆에 와서 안깁니다. 서로가 어떤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편안하게 서로 살을 대고 있어요. 제가 고양이한테서 참 뭔가를 많이 배우나 봐요. 아마 우리 고양이가 처음 저에게 다가왔던 그 순간을 기억하거든요. 소파에서 제 다리 위로 탁 올라와서 앉았던 순간인데 그때 저는 숨도 쉬지 못했어요. 지금도 녹음 중에 우리 아이가 제 앞에 왔어요. 품에 와서 딱 앉았어요. 제가 신경 쓰지 않을 때 그 아이는 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충분히 놀았고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기다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안심하라고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가장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겁니다. 팔이 저릴 때까지 버티고 있죠. 무해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나로 있어도 무해하다. 그리고 다른 소유의 정념에 빠진 사람들처럼 지랄 발광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처럼 다른 소유에 빠진 사람들처럼 안달복달 하느라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느라 나를 너무 그렇게 만지작거리지 않는다. 나를 너무 잡아당기지 않는다. 라는 걸 알게 되면 가장 편한 저의 곁으로 옵니다. 그죠? 동물을 보면 많이 알죠. 어느 집에서 어떤 똑같은 고양인데 아빠한테는 소리 지르고 아빠가 쓰다듬으면 째려보고 머리 못 만지게 하는데 엄마한테는 또 이렇게 안기고 이런 애들 있죠. 또 반대로 엄마는 쳐다도 못 보게 하고 아빠 침대에서 자느라 엄마가 쫓겨나는 경우도 있던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여기에는 배움도 필요가 없고 뭐 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소유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이게 에리 프롬 선생님의 소유냐 존재냐에 쓰여 있는 내용과 좀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존재한다라는 것, 해빙, 소유한다는 거. 소유하는 순간 죽어버리거든요. 내가 소유당하는 순간 죽어버려요. 생명체라면 본능적으로 알죠. 키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생명체는 스스로 성장하죠.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집이 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쉽게 말을 하셔도 그 말을 따라가기 어려울 거예요. 그 다짐의 치입니다. 가진다라는 건요, 이상한 욕망인데요. 좋아하면 가지고 싶어진단 말이죠. 가지는 순간 가지기 싫어집니다. 여러분이 소유를 원해서 소유하게 되는 순간요, 그 생명체가요, 활기를 잃어서요, 죽어버려요. 그럼 또 딴 걸 갖고 싶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도 소유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허용. 그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허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한번 해보세요. 그걸 해낸다면 상대는 반드시 압니다. 상대를 가지게 되실 거예요. 스스로 상대가 와서 당신의 품에 안길 테니까요. 어쨌든 오늘은 사람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집이 된다는 거죠. 우주가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주가 돼서 그를 풀어주는 거죠. 우주가 한자로 지부 집주인 거 아시죠? 나는 너의 집이 될 거야. 이걸 들으시면서 이렇게 결심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혹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조심하십시오. 말은 말일 뿐이고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아요. 늘 정념에 빠지지만 중요한 순간에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겁니다. 당신 또한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있는 그대로 속절없이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주가 되어서 팽창하는 거죠. 등껍질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짐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체험은 아름다운 체험인 것 같아요. 부디 우주가 되는 일에 성공하시기 바라고, 지금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지난 과거가 떠오르신다 하더라도 또 계속 시도하십시오. 실패하지만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계속
시도하는 그 가운데에 삶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갖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소녀야 그 뜨거운 마음, 너무 뜨거워서 괴롭겠구나 호호 불어가면서 최대한 오래 간직하렴, 절대로 소유하지 않은 채로 그 마음을 가지렴, 그때가 가장 좋을 때란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네요. 건투를 빌고 또 행운을 빌어요. 아이고, 왔어? 전 아무래도 고양이랑 맘마를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